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료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진로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물음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이 있으신 분은 이 교재에 185쪽부터 19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도 제 강의를 들으면 사주와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말끔히 풀리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와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면서 중간에 이번 3월 초에 개강하는 명리적성학 기초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윤남경 수석연구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의 공동 저자인 윤남경 수석연구원이 묻고 심산 멘토가 대답하는 질의응답식으로 크게 7가지의 궁금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제가 7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보러 가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오잖아요. 네, 너는 그렇죠. 사주가 막 과부팔자야, 아니면 소처럼 평생 일만 해야 돼, 도화살이 가득하니까 너는 일부종사긴 글렀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는데, 그러면 정말로 좋은 사주랑 나쁜 사주는 따로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자, 일단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의 지시적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포적 의미도 있는데요. 자, 일상적으로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가르는 것은 조우가 잘 맞고 편중이 되지 않는 오행구조격이라든가 순환상생이 되면서 통근, 투간, 투출이 되면 좋은 사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면적인 의미의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에서 사주, 네 기둥이라고 하죠. 이 네 기둥은 전생의 업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주팔자, 이 8글자의 육치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운명개척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따로 없고 잘 활용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명리학 공부를 해보겠다고 저도 한 몇 년 동안 책도 많이 읽고 또 여러 영상도 보면서 이제 좀 커다란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론이 너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푸는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학문이라면 뭔가 이론이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데 왜 동일 사주에 대한 풀이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예. 사주풀이가 학자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역술인이라든가 상담사 가는 곳마다 사주풀이가 왜 틀리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년 12개월 중에서 인월, 신월, 진술, 충미월 여기에 태어난 분은 6개월에 해당하죠. 1년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인월, 신월, 진술, 충미월생은 오행과 육친을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행으로만 해석을 하고 육친으로 분리해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인월, 신월, 진술, 충미월생의 특히 진로, 직업적성에 대한 상담은 가는 곳마다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이라고 하죠. 자, 월지지장간에서 투간된 동기, 중기, 여기가 격이고 투간이 안 되면 월지가 격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맞을까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합충형파의 삼합방국이라든가 대운의 흐름까지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는 육친이 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는 격이 없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대운에 따라서 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냥 단식 판단으로 월지에서 투간된 봉기, 중기, 여기 아니면 월지가 격이다. 이 이론은 50%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우론, 업부론, 격국론을 70% 적용하고 신살론과 물상론을 30%를 적용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신살론과 물상론에 치우쳤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죠. 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훌륭한 스승이나 멘토에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일반 선생에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사주풀이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저도 멘토님 덕분에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요즘에 쌍둥이가 너무너무 더 많아지잖아요. 의술이 네. 발달하면서. 그리고 명리학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쌍둥이는 그러면 왜 다르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쌍둥이 사주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아주 궁금증이 많은 미스테리죠. 자, 쌍둥이 사주, 일란성도 있고 이란성도 있고 두 쌍둥이도 있고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이 쌍둥이 사주를 제대로 간명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는 한 권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쌍둥이 사주를 약 100쌍 이상 정도 실제로 사주진로 컨설팅을 하면서 나름대로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요. 첫 번째, 사주팔자를 모두 합으로 보거나 사주팔자를 모두 충으로 본다. 이런 경우는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합이나 충으로 봤을 때는 일주가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쌍둥이의 성격이 대체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 70%는 비슷한 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합으로 본다, 충으로 본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운의 흐름을 쌍둥이 한 명은 순행으로 보고 다른 쌍둥이는 역행으로 본다. 이것은 이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대운의 흐름에 순행과 역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월일시, 시주, 시주는 첫째 쌍둥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주, 그 다음 시간에 태어났을 경우는 둘째 쌍둥이로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 시는 셋째 쌍둥이. 이것은 약 70%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지의 지장간, 본기 첫째, 본기가 첫째, 시지 지장간에 그 다음에 중기가 둘째, 여기가 쌍둥이 셋째 이렇게 보는 것도 일명 박도사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70%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쌍둥이 간법은 지금 다섯 번째, 신강 신약을 구분해서 신강이면 첫째 쌍둥이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신약이면 둘째 쌍둥이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강 신약을 적용하되 연월일시에 시청가는 첫째 쌍둥이, 시지는 둘째 쌍둥이 이것을 대입하면 70% 이상 90%까지의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쌍둥이 사주를 보는 관법입니다. 네, 그러면 또 네 번째로 요즘에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변화 속도가 빠르게 되면서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직장을 여러 군데 옮기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직업까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주 바꾸는 시대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저도 그렇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직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요? 직업 바꾸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직장 이직과 직업 변동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자녀의 진로 컨설팅, 성인분들의 사주 진로를 의뢰하는 분 중에 대다수가
직장이직과 직업 변동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끼시는 분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첫째, 어떤 분들이 직장이직과 갈등을 느끼냐면요, 사주에서 관살 혼잡이 된 사람, 정관 편관이 혼잡되거나, 두 번째, 식신상관이 강하고 식상이 혼잡되고,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 인성이 혼잡되거나, 마지막으로 비경겁제가 과다한 분, 이런 분들이 진로 직업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주의 대운이라고 하지요. 대운과 세운에서 관성이 형충을 당할 때, 정관 편관이 형충을 당할 때, 이때 진로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립됐을 때 사주원국의 무관성 사주나 아니면 관성이 고립돼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진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진술충미대운, 진술충미세운, 이것을 일명 전모군이라고 하죠. 이 진술충미 전모군의 진로 직업 갈등을 많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직업 변동이라든가 직장 이직이 1.5배 내지는 2배수 정도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성 중에 목관성, 하관성, 토관성, 금관성, 수관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관성이 과다한 사람, 일명 화관다사주라고 합니다. 화관성이 3개, 4개, 이런 분들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일반 사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편인도식이라고 하죠. 사주에 식신이 있거나 식신이 약한데 편인 운이 오면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지요. 밥그릇을 엎게 됩니다. 이럴 때 진로 갈등. 마지막으로 월지가 충할 때, 연월일지에서 월지가 충할 때, 월지는 공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 진로, 직업,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로, 직업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6가지 요인에 의거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5번째로 명리학이 옛날부터 도제식으로 좀 이어온 학문이다 보니까 학파마다 의견도 다르고 공부하는 순서랑 체계도 제각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도는 느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명리학을 쉽게 공부하는 지름길은 없는 건가요? 자, 명리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리학은 아주 재미있고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단 명리학을 공부하는 지름길에는 크게 4가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비법이면 비법이고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명리학 3대 고서라고 하죠.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 자, 이 책 이름만 들으면 겁을 먹게 됩니다. 이 책을 저는 100회독씩 이렇게 독학으로 예전에 이제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3대 고서의 핵심 관법은 압축해서 알아둬야만 됩니다. 이것을 진정한 스승이라든가 실력 있는 멘토라든가 여기에서 제값을 주고 제대로 배우면 이 3대 고서의 핵심 관법은 쉽게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기존의 명리학 이론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발달, 과다, 고립, 무존재, 오행과 육친을 점수로 수치화해서 이제는 과학명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존의 고루한 명리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일지지장 간의 구조를 분석할 줄 알면 그 사람의 본연의 성격, 기질적성이라고 하죠. 그 성격을 바탕으로 일지지장 간에서 관인상생이 되느냐, 식신생재가 되느냐, 상관정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 직업적성도 일정 부분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지장 간의 구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스킬, 그 노하우를 배우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명리학만 공부하는 시대는 이미 옛날입니다. 융합을 해야 됩니다. 명리학의 타로를 융합하거나 명리학의 명상을 융합하거나 명리학의 진로적성을 융합하거나 이제는 미래는 융합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명리학의 진로적성을 융합한 명리적성학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 명리로 나가지 않으면 이 명리는 고루해집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제 지름길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명리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아주 명쾌하고 쉽게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이 명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에 올해 이제 3월 초에 이 명리적성학 여기에서 이제 기초반을 개강을 합니다. 자, 명리학과 진로적성학을 융합한 명리적성학 기초반을 개강을 하는데요. 자, 명리적성학 기초반은 이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의 공동 저자인 윤남경 수성연구원께서 메인 강의 70%를 메인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청간지지부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셔서 강의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70%를 아주 명쾌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30% 정도 특강 형식으로 수강생들의 본인의 사주, 자녀의 사주, 가족의 사주 아니면 지인들의 사주 이렇게 여기가 경기도 군포시인데요. 여기 학원에 와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때 사주를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주로 질의응답식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질의응답식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특강 형식으로 하고 메인 강의 70%를 윤남경 수성연구원이 강의하게 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실지 간략하게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기초 강의를 맡게 된 스마일 태림쌤입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던 여러 이론들을 이제 오시면 정말로 잘 배우실 수 있는데 이제 멘토님께서는 통변반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질의응답식으로 많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기초를 조금만 배우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질문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를 통해서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올라가면 훨씬 더 통변반에서 그 속도가 더 빨리 이렇게 정말로 통변을 잘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반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은 저는 총 150분 강의 중에서 100분 정도 한 이론에 대해서 제가 탄탄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이론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제가 지금 공부한 지는 한 8년 정도가 좀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들었던 강의, 기초 강의 들었을 때 음양, 오양하고 모카토 분수만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1년을 들어도 나중에 내가 뭘 배운지도 모르겠고 또 통변을 하려고 딱 보면은 어떻게 통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좀 빠른 속도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서 통변을 하게 되는지 아무리 기초여도 통변을 할 수 있는 통변 스킬 위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이론들을 모아서 프린트도 다 해서 드릴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가셔서 보시면서 더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150분 수업 중에서 100분은 이론이고 또 그 뒤에는
멘토님께서 이제 실전 통변을 또 쉽게 해주실 거니까 6개월 지나고 실전 통변반으로 옮기실 때 아마 가셔서 훨씬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기초 강의에 대한 동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리적성화 기초반 강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 외에도 우측 하단에 제가 명리적성학 강의 안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초반, 심화반, 특별과외반, 동영상 강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기초반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듣겠다고 하시는 분이 5-6명 정도 이렇게 일단 상담 예약을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주 1회반인데요. 화요일반이나 일요일반에 수강을 하실 분은 마감되기 전에 보통 한 반에 5명에서 최대 마감 인원은 10명인데요.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되고 3월 첫째 주에 개강하게 됩니다. 3월 첫째 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주와 진로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2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윤남경 수석연구원이 묻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자, 마지막 두 개 한번 묻고 대답하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시험 합격, 또 두 번째 취업,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항상 들어가는 중요한 일일 텐데, 시험 합격운, 취업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학생들의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갈 때 특목고, 자사고 합격을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갈 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합격운, 그 다음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의 취업운, 취업시험, 성인분들도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때 상당히 쉽습니다. 첫 번째 합격운을 보는 방법은 일간과 관성이 합을 할 때가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간과 관성, 특히 정관, 일간과 정관이 합을 할 때. 그 다음에 일주라고 하죠. 일주, 일간과 일지가 운에서 오는 세운과 천합지합을 할 때, 이때 합격 가능성이 9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불합격 가능성이 높은, 즉 합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는 관성이 형충을 할 때, 특히 일간과 관성이 형충을 당할 때 불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관, 경관운이라고 하죠. 상관과 경관이 마주보는 세운이 있습니다. 월운이라든가 세운. 이때 불합격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망이라고 하시죠. 공치고 망한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시험 보는 당일 아니면 합격자 발표 당일이 공망일일 경우에 다소 불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합격에 유리한 운은 육친으로 봤을 때 세운이 1년, 2년 그 당의 운이 식신운과 정인운일 때 공부도 잘 되고 합격 가능성도 높지요. 반면에 항마운이라고도 하죠. 편재운이라든가 겁재운이 올 때는 대체적으로 공부도 안 되고 공부 외적에 관심을 많기 때문에 불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합격운과 취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네,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생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네, 출생 시간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아니면 저녁에 유신가 술신가, 아니면 오전에 사신가 오신가,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 분은 1분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경우도 5분 이내에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제 노하우, 비법이라면 비법인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출생 시간을 기존 책이라든가 기존 역술인이라든가 상담가들이 시간을 찾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잠을 자는 모습에 따라서 시간을 찾는다. 가르마, 머리에 가마의 모양으로 찾는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요. 논리적 타당성,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장 쉽습니다. 성격을 보면 됩니다. 당사자의 성격이 고집이 최강 고집이냐, 중상이냐, 고집이 보통이냐, 아니면 아주 착하냐. 그러면 시지에 그 출생한 시간에 비경겁제가 있거나 제왕지, 걸록지, 관대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의 세기로 첫 번째 찾으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질병이나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시에 출생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소화기관이라든가 위장, 위염, 장생피하상, 위축성이염이라든가 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오행에 따라 이런 건강으로 질병으로 시간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관계에 불화와 갈등이 심한가, 아니면 인고 부분가, 배우자 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재성이 고립되어 있다. 이러면 배우자 사이가 안 좋지요. 여자 사주에 관성이 고립되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재성과 관성의 동태를 살피면 그 시간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정도, 부자냐, 중산층이냐, 서민이냐, 가난하냐, 이렇게 되면 역시 시지에 이걸 보게 되면 재성이 뿌리가 있으면 나름대로 상당히 좀 부자라고 봐야죠. 뭐 이런 관법으로 재물, 운, 재산 정도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일 때 큰 사건, 사고나 관재수가 있었던 해가 언제인가, 그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시간을 찾는 방법은 언변술입니다. 말을 잘하느냐, 아니면 보통이냐, 아니면 말이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하는가. 이거 언변술을 보면 시주의 식상의 동태를 금방, 식신상간의 동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손재주가 있느냐, 현침살이라든가 손재주나 특기,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에 이런 손재주가 있느냐, 이것을 신살로 판단하면 출생 시간을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임기응변에 능한 분들은 편인과 상관 중에 최소한 한두 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기응변에 매우 능합니다. 재치, 유머, 위트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정인이나 정관이나 정제, 이런 길신 위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착하고 정직하기는 하나 융통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융통성 유무.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출생 시간을 찾는 방법을 대체적으로 7, 8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것을 계속 시를 찾다 보면 한눈에 3초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전혀 시간을 모르더라도 금방 이 정확하게 출생 시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 8가지 간법을 숙지하는 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자, 이와 같이 출생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크게 7가지에 대해서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의 185쪽부터 19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이 품절되니만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의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에 이어서 심화편, 명리적성 개운법 교재는 지금 성심성의껏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 기초교재 다음에 명리적성 개운법이라는 가 제목의 책이 출간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사주와 진로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